안녕하세요. 덴탈교로입니다. 소아치과 국가고시 특강 파트 3입니다. 특강 영상은 파트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각자 내용이 잘 습득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이 주제들 중에서도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사실 4가지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다음 6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각자 잘 이해한 내용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6가지 주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유구치 기성 공족관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 치수치료법, 세 번째 의상시 파절 치아의 치료 내용입니다. 파트 3에서는 다음 5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자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공간 유지 장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마지막에는 이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어리 공간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장류 공간은 유견치에 있는 공간입니다. 상학에서는 유견치 근심에, 하학에서는 유견치 원심면에 존재를 하고요. 상학은 절치 맹출 공간 확보와 하학은 측방치군의 교환 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두 번째, 발육 공간입니다. 발육 공간은 유전치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 영구절치의 적절한 배열을 위한 공간입니다. 세 번째, 리웨이 스페이스입니다. 리웨이 스페이스는 측방치군의 근원심 폭경의 합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유치열의 측방치하군인 CD2번의 근원심 폭경의 합이 영구치열에서 3, 4, 5번의 근원심 폭경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상학보다는 하학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악 유전치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영구절치의 맹출에 활용되는 것은 정답은 3번 발육 공간입니다. 문제에서 상악 유전치에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발육 공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열의 이상적 교합입니다. 치열은 달걀처럼 둥근 난원형이나 반원형이 좋고 유전치에는 발육 공간, 유견치에는 영장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상악 제2유구치 원심면을 이은 선이 수직형이거나 근심 계단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치의 치축 각도가 교합면에 대해서 수직에 가까워야 하고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혼합치알기의 교합에서는 제1대구치와 절치가 맹출합니다. 제1대구치는 맹출해서 영장류 공간을 폐쇄하면서 조기 근심 이동을 하고 리웨이 스페이스로 이동하면서 만기 근심 이동을 합니다. 상악 절치는 약간 순측 경사를 이루면서 맹출하고 상악에서는 미운 오리지기가 관찰됩니다. 상악 중절치가 맹출할 때 약간 원심으로 기울어져서 맹출을 하고 이때 부채살 모양 혹은 역 V자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맹출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중이개가 나타납니다. 하악 중절치가 맹출할 때는 설측에서 맹출을 하고 혀에 의해서 서서히 순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악 절치가 맹출할 때 하악의 영장류 공간이 폐쇄가 됩니다. 절치 교환기에 치열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양측 견치의 교두 정간 거리가 증가하고 유견치 사이의 폭이 증가하죠. 따라서 치열궁의 길이와 폭경 모두 증가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구절치가 맹출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구강내 현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상악절치의 정중이개입니다. 치열궁의 길이는 증가하고 견치 간의 폭경도 증가합니다. 하악절치는 설측으로 맹출하고 하악의 영장류 공간이 폐쇄되죠. 공간 유지 장치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장치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치아가 하나가 빠졌는지 2개 이상 빠졌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한 개 치아가 빠졌을 때 사용하는 루프형과 디스타슈 장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루프형 간격 유지 장치는 제1유구치나 제2유구치 중에서 한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루프형 간격 유지 장치는 밴드 앤 루프와 크라운 앤 루프 2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밴드 앤 루프는 왼쪽 그림에서처럼 장착 치아가 건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크라운 앤 루프는 오른쪽의 그림처럼 장착 치아가 넓은 우식을 가졌거나 시술 치료를 해서 씌워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한 개의 치아가 상실되었고 이 빠진 치아의 인접치가 건전하다면 밴드 앤 루프, 장착 치아가 넓은 우식을 가졌거나 치수 치료를 해서 씌워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크라운 앤 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 사용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디스탈 슈입니다. 디스탈 슈는 제1대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제2유구치가 먼저 빠진 경우에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기역자 형태의 장치가 들어가는데 수평부는 빠진 치아의 근원심 공간을 유지를 해주고요. 수직부는 이 면을 따라서 제1대구치가 제자리로 맹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하악 우측 제1유구치가 조기 상실되고 양측 인접치아가 건전한 경우에 적합한 공간 유지 장치는 정답은 4번 밴드 앤 루프입니다. 제1유구치가 조기 상실, 즉 하나의 치아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고 양측 인접치아가 건전하다, 장착되는 부분이 건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4번 밴드 앤 루프가 됩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모세 어린이의 구강검사 결과이다. 적합한 공간 유지 장치는 정답은 4번 크라운 앤 루프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하악 좌측 제1유구치가 상실, 즉 제2유구치가 아니었고 또 한 개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접치의 치아가 치수치료가 되어 있으니까 장착할 치아가 치수치료, 즉 크라운이 필요한 치아겠죠.
문제를 풀 때 한계 치아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장치, 루프형과 디스탈 슈 장치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또 구분은 어디 치아가 빠졌는지, 문제에서 제2 유구치가 빠졌고 제1대구치는 아직 명출 전이라고 하면은 이때 필요한 장치는 디스탈 슈 장치가 되겠죠. 한 개 치아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치아가 빠졌을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하악에서 사용하는 장치는 설치 고선 장치고요. 자세히 보면은 하악에서 두 개 이상의 유구치가 상실되었고 이 상실된 공간에 대구치가 근심 이동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빠진 공간의 길이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최반 구치가 좌우측에 모두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번에는 상악에서 두 개 이상 치아가 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렌스 구개 호선이 있는데요. 렌스 구개 호선은 아래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양쪽으로 밴드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빨간 색깔의 팔라탈 버튼이 있습니다. 이 팔라탈 버튼의 역할은 빠진 공간으로 대구치가 근심 이동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이고요. 치열궁의 길이도 유지를 해줍니다. 횡국의 호선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입천장을 가로질러서 양쪽에 대구치를 이어주는 굵은 철사가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렌스의 구개 호선과 차이점은 이 팔라탈 버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진 공간으로 대구치가 근심 이동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없고요. 대구치 사이의 폭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악의 양측으로 다수의 유구치가 상실된 경우에 필요한 공간 유지 장치는 정답은 3번 설치 고선 장치입니다. 문제에서 하악이라고 했고 다수의 유구치, 즉 2개 이상 치아가 상실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 설치 고선 장치였죠. 다음은 장애질환별 소아 환자의 치과치료 시 주의사항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에는 짧은 진료시간, 간단한 세술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요. 탈감착법이나 TSD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는 본인이 스스로 조절이 어려운 불수의적 운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간단한 진료는 휠체어에서 진료를 할 수가 있고 환자를 체어에 눕혔을 때는 머리와 몸을 고정을 해서 사고를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러버댐 장착이 필수입니다. 경련성 질환 환자는 치료 전에 항경련제를 미리 복용을 하고 갑작스럽게 발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속박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발작 시에는 얼굴을 돌려주고 경과를 기다립니다. 선천성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균열증에 대비해서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가 필수적입니다. 자폐아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최소로 하고 여유롭게 진료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눈 접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그림카드 등의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상세히 설명해주고 직접 만져보고 느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원 시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죠. 청각장애 환자의 경우에도 TSD법에 근거해서 기구와 수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준 다음에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숫자의 입모양을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보통의 음성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보는 구화법이나 수화, 글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뇌성마비 환자를 치료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환자의 머리를 고정한다. 뇌성마비 환자는 불시의적 운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구기나 러버댐 장착이 필요하고요. 불시의적 운동에 주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간단한 처치라고 하면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